가장 큰 변화는 사실 인테리어, 실내에 이 8인치와 11인치 디스플레이일 거예요. 그런데 장점으로 이 8인치와 11인치 디스플레이를 꼽지 않을 겁니다. 안녕하세요, 오토캐스트 신승엽입니다. 저는 세상에 아주 많은 다양한 차량이 있지만 이 완벽한 차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각 차량의 장점과 단점을 하나하나씩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오늘 저희가 시승할 차량은 쉐보레 더 뉴 트레일블레이저입니다.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. 이 차의 장점은 기본적인 주행 성능이라고 생각됩니다. 이 고속도로에서 기본적으로 탄탄하고 아주 쭉쭉 잘 뻗어나가요. 핸들링도 이 차급에서는 비교적 굉장히 민첩하게 잘 돌고 잘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서스펜션의 반응도 굉장히 좀 좋은 편인데요, 상대적으로 다른 차량과 비교해서는 이 차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하다.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 오프로드 주행을 했었거든요. 사실 요 소형 SUV 같은 경우에는 도심형 SUV라고 보기 때문에 이 오프로드 시승이 거의 없어요. 제가 굳이 꼽자면 지프 레니게이드 정도? 레니게이드 외에는 이 소형 SUV를 가지고 오프로드를 시도조차 하지 않는데, 이 차는 시승 행사에서 이 오프로드에 도전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탄탄하고 쫀쫀한 느낌? 그리고 서스펜션의 차체에 대한 강성에 굉장히 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강점들, 이거 상위 모델 기준이에요. 앞서서 셀토스를 추천할 때 제가 2.0 자연흡기 모델 CVT가 적용된 그 모델이 아니라 셀토스를 살 거면 무조건 100만 원이라도 더 주고 1.6 터보에 8단 변속기가 조합된 모델을 선택하라고 하거든요. 이 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1.35에 CVT가 조합된 하이 트림이 아니라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액티브 혹은 RX에 9단 변속기를 꼭 넣으셔야 돼요.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. 이 9단 변속기 외에도 AWD와 노이즈 캔슬레이션, 그리고 7 스피커 등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, 가격 차이가 좀 나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트레일블레이저를 산다면 저는 상위 모델에서 이 9단 변속기 옵션을 꼭 넣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, 오히려 도심 상황에서, 일상적인 상황에서 그냥 편안하게 타시겠다 그러면 트랙스가 더 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CVT와 6단 변속기 그리고 1.35, 1.2 이 파워트레인 비교를 하자면, 물론 1.2보다는 1.35가 훨씬 더 좋죠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단 변속기와 CVT의 반응, 종합적인 이 주행 감각 조금 더 좋겠지만, 이 가격을 봤을 때 이 차가 그만한 효용을 주는가,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따진다면, 저는 굳이 하위 트림 CVT 모델을 타실 거면 트랙스로 가실 게 좋을 것 같고, 아니다, 나는 조금 더 소형 SUV지만 탄탄한 주행 성능, 그리고 도심이 아니라 시외곽, 약간 비포장길이 많고 교회 많이 다니신다, 뭐 캠핑이라든가 아니면 뭐 업무상 비포장길, 흙탕길, 진흙길을 좀 가야 된다 라고 하신다면 트레일블레이저를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. 물론 이 차 지금 오늘 오프로드도 갔고 비포장길을 갈 수 있다고 하지만 뭐 갯벌, 논밭 이런 것을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냥 비에 젖어 있는 약간의 진흙탕 길을 주파할 수 있다. 상대적으로 뭐 셀토스나 다른 경쟁 모델에 비해서 이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갖추고 있다. 가벼운 소형 SUV에도 불구하고 이 트랙션을 좌우 전후 4바퀴에 꾸준히 준다는 느낌. 각각의 움직이는 사륜구동은 아니지만 앞뒤 밸런스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돌파를 할 수 있도록 사륜구동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이 차의 충분한 기본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요. 이 G링크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, G링크, Z링크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이거 뭐 멀티링크냐? 멀티링크는 아니에요. 이 토션빔에 G자 모양의 링크를 추가해서 이 횡으로 움직일 때 이 약간의 그런 밸런스를 잡아주는, 안정감을 잡아주는, 뭐 트랙션을 좀 더 높여주는 링크인데, 사실 셀토스의 멀티링크가 적용됐을 때와는 좀 느낌이 달라요.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멀티링크가 적용돼도 운전석에서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한 승차감 개선 효과가 없거든요.
뒷좌석에서 뭐 방지턱을 넘을 때는 물론 셀토스도 멀티링크를 장착했을 때 사륜구동 옵션을 넣어서 멀티링크가 장착됐구나, 이게 굉장히 괜찮네 라는 느낌을 받지만, 운전석에서 봤을 때 그렇게 170만원, 18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륜구동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운전석에서만 운전하시면 셀토스에는 사륜구동 굳이 안 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, 이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9단 변속기와 더불어서 AWD, G링크가 모두 패키지로 모여있기 때문에 트레일블레이저에서는 이 옵션 꼭 선택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이 트레일블레이저 많은 분들이 3기통, 4기통 이야기들을 하세요. 3기통과 4기통 차이를 가지고 이 차가 뭐 괜찮다, 나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, 제가 지금 신차를 기준으로 탔을 때 그렇게 소음, 노이즈와 진동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. 이 달리는 상황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올라오는 뭐 풍절음 혹은 로드 노이즈, 외부의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엔진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적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숙한 느낌도 꽤 어느 정도 들어요. 그런데 물론 이 3기통의 한계가 있어요. 오래 탈수록. 그리고 이 냉간, 겨울 상황에서 진동이나 소음이 좀 올라오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. 이 소음에 민감하다, 겨울철에 막 덜덜 떨림이 싫다, 나는 이 차를 가지고 막 10년씩 탈 거다 라는 분들은 3기통에 대한 그런 단점을 알고 사시는 게 맞을 것 같고,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못할 정도로 나의 너무 고막이라든가 나의 감성을 파괴할 정도로 심하냐? 그렇진 않아요. 관리를 어느 정도 잘 하신다면 3기통도 충분히 소음과 진동을 억제하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. 이번엔 단점입니다.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 트레일블레이저와 가격에 관련해서 이제 지나치게 높다, 경쟁 모델보다 높고 이전 구형 모델보다 높다, 그리고 이 브랜드 내 트랙스와 비교해도 조금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. 이 가격에 대한 이야기는 앞선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라고, 이번 시승기에서 제가 하나 꼽는 단점은 이 옵션입니다. 바로 편의사양이에요. 편의사양 같은 경우에는 트랙스와 비교할 수 있을 텐데, 오토홀드, 샤크핀 안테나, 그리고 뒷좌석 에어벤트, 이 세 가지는 이 하위 모델 트랙스에도 제공이 되는 사양인데, 이 트레일블레이저에는 완전히 없어요. 이 페이스 리프트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이어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내비게이션 옵션이 2023년형 모델 대비 2024년형 모델에선 빠졌어요. 이 내비게이션은 안드로이드 오토 혹은 애플 카플레이만 지원하고, 기존 내비게이션은 완전히 빠졌어요. 기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나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충분히 뺄 수 있다 라고 하지만,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진 것은 불편함을 좀 많이 호소할 수 있겠습니다. 물론 이 스크린 계기판이 커지면서 이 약간 더 올라온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중복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,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 자리가 비어 있거든요. 이 외에도 이 후측방 경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트랙스는 기본 사양, 이 트레일블레이저는 옵션 사양이에요. 그러다 보니 옵션적인 측면에서 이런저런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이렇듯 이 옵션들을 조정하고 옵션들을 빼고 그 다음에 하위에 LT 트림까지 만들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랐다는 점은 조금 불만 사항이 아닌가, 궁극적으로 이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오늘 저와 함께 더 뉴 트레일블레이저 함께 살펴보셨는데 어떠셨나요? 아무래도 이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전 영상도 그렇고 오늘 이 시승, 일장일단 시승도 이 장점보다 단점이 조금 더 부각되는 그런 듯한 느낌입니다. 정말 기본기와 상품성을 잘 뽑았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높은 가격과 부족한 옵션 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차량인데요. 직접 이 차량을 고민하신 분들, 이 트랙스와 비교를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아요.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신승이었습니다.